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5일 월요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을 불과 2주일 정도 앞두고 2030 세대의 표심이 갈 길을 열었습니다. 특히 이대남으로 불리는 20대 남성 유권자의 40% 이상이 지금 무당층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대남 또는 2030들이 이준석과 개혁신당을 버리고 정치에 등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이준석은 이낙연과 손을 잡았다가 자기만 망한 것이 아니라 청년 정치에 대한 기대감과 가능성까지 말아먹어버렸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대선과 비교해서 2030 남성의 무당층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 18세에서 29세 남성의 무당층 비율은 대선 2달 전인 2022년 1월과 지난 지방선거 2달 전인 2022년 4월에는 각각 27%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 2달 전인 지난 2월에는 무당층이 무려 43%로 16%포인트나 급증했습니다. 30대 남성의 경우에도 대선 2달 전에 무당층 비율이 19%였으나 지금은 26%로 9%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이준석의 기대를 걸었던 2030들은 이준석도 기성정치인들과 똑같다라면서 무당층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개혁신당은 더 이상 2030들에게 대안정당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만 18세에서 29세 남성의 개혁신당 정당 지지율은 5%에 불과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의 개별 인터뷰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28세 사진작가 이윤후 씨는 산업화와 민주화가 끝난 뒤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제시돼야 되는데 지금은 편을 갈라 싸우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다. 크게 매력적인 인물도 정당도 없다. 결국 내 삶에 유리한 정책을 말하는 정당을 뽑겠지만 그들이 공약을 지킬 것이란 기대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29살 직장인 이모 씨는 지난 대선을 경험하면서 젊은 남성들의 의견을 말한다고 바뀔 것은 없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보고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에 투표를 했다는 28살 오모 씨는 이낙연 대표와 통합 시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오로지 정략적인 판단만 하는 듯이 보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이 2030 청년들의 지지를 자기가 잘라서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정치에 등을 돌리면서 이준석의 이대남 정치도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지난해 연말 자신만만하게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신당을 창당했죠. 그렇지만 2030들은 청년 정치를 갈망했지 이준석을 갈망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를 위한 개혁신당을 창당하는 것까지는 이대남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낙연 대표와 손을 잡자 속았다는 생각이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이준석은 자기 정치에 2030들을 활용하려 하다가 2030들을 정치에 등을 돌리게 만들면서 본인의 정치도 종점으로 내몰았습니다. 개혁신당은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4.1%였습니다. 지난주보다 0.9%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실제 투표장에서는 양당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비례의석 한 석을 건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인물로 천하람을 비례대표 2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천하람까지 당선될 수 있을지도 지금 아직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기야 이준석은 지금 당 걱정을 할 때가 아닙니다.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선거에서 3번 떨어졌다고 해서 마이너스 3선 중진 마3중이 지금 이준석의 별명입니다. 이제 마4중 마이너스 4선 중진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별명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준석의 정치 생명은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준석은 지금 경기도 화성을에 출마했는데 모든 여론조사에서 당선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발표된 데일리 리서치 여론조사 지난 21일과 22일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공영훈 후보가 47.4%, 이준석 후보가 22.9%,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가 21.2%였습니다. 20일부터 21일까지 조사한 K-스탯 리서치에서는 공영훈 44.1, 이준석 20.2, 한정민 17.4였습니다. 하루 앞서 19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된 STI 조사에서는 공영훈 44.7, 이준석 25.6, 한정민 21.2%였고요. 그보다 또 하루 앞서서 넥스트 리서치의 조사에서는 공영훈 51,
이준석 20, 한정민 19였습니다. 한 곳도 빠짐없이 민주당 공영훈 후보에게 20%, 심지어는 30%가 넘는 격차를 보이고 있어서 역전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칫하면 조직력이 뒷받침하고 있는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에게 역전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이번 총선에서 배지를 달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해진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 이번에도 원내 진입에 실패하면 정치권에서 역할은 끝나는 것입니다. 본인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총선 이후 유학을 떠날 것이다, 이런 소문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상납과 지금 관련된 무고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학조차 마음대로 떠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준석의 실패 원인은 갈등의 정치 때문입니다. 기존 정치 세력과 화합하지 못하고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설쳐나가다 보니 당과 화합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마찰과 갈등을 일으켰고 갈등의 정치부터 잘못 배웠던 것입니다. 너무 빨리 거대 정당의 당대표가 되었던 탓도 있습니다. 당대표라는 직함을 믿고 대선기간 윤석열 후보를 마음대로 요리하려 하다가 보수 진영으로부터 확실하게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청년 정치인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준석은 거기에다 신의가 없다, 이런 평가까지 곁들여지면서 믿을 수 없는 정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국정을 맡기기에는 너무 미숙하다는 인식을 주기에도 충분했습니다. 오늘 매일경제신문에 정치에 등 돌린 이대남, 왜 이런 기사가 보도되었기에 이준석 대표와 맞춰서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